출근하기 싫다 알람 시계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이 열창을 하셨잖아요. 네네, 라디오 들었습니다. 청취율 조사. 근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기자님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무슨 의미였죠? 네? 뭐랄까요? 제가 부른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노래를 제가 더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 차라리 그걸 시켜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노고에 정말 늘 감사드립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자, 이번 주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고 네네. 02번호로 전화가 오면 청취자 여러분 받아주세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SAT 내드렸고 이 SAT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저희가 늘 준비하고 있는 선물과 함께 커피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기자님이 나오셨으니 SAT 또 힌트 저희가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짧게 문제 한번 내드리고 기자님의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곳에서 국제꽃박람회가 열립니다. 얼마 전에 영국 방송공사 BBC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5개 도시라는 제목으로 이 도시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를 차지했고 매년 꽃박람회가 열리는 곳 1번 평양, 2번 계양, 3번 고양, 4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해줄 고양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네. 네. 글쎄요. 예전에 그 이 지자체의 SNS 캐릭터가 네. 뭐 작은 이제 아기 고양이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나 네. 지금 힌트라는 것, 네. 예, 힌트라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밖에서 확인을 했는데 맞답니다. 네. 오, 역시 기자님. SNS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평양, 2번 계양, 3번 고양, 4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해줄 거양.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 앞서 못해가지고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락의 맛있는 옛날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전과,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참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명과학 꽃고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애청자 감사 이벤트로 준비한 커피 한 잔 모바일 커피 쿠폰 함께 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 종료 후에 일괄 발송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기선상님 오늘은 양이네요. 저녁엔 양꼬치엔 칭따오. 예, 이분은 또 오늘 양에 꽂히셨어요. 7048번님 양이라니 점심 내장탕으로 합니다. 다양한 양이 있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요. 네. 저희 SAT를 이제 들으시면서 점심 메뉴들을 고르시더라고요. 네네. 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뿌듯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문제 내기가 더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밖에서는 뭐 오히려 그 고민을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네네. 가끔 저희도 문제 내고 그날 그거 먹어요. 네. 정말요? 네. 좀 이상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얼른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도 정펠레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OX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준비되셨죠? 네. 예, 시작해보죠. 1번 오늘 아침 오선의 정진석 의원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적임자라고 보세요. 네, 5 들겠습니다.
2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성사된 영수회담 테이블 의제에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 주장해온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올라갈까요? 네, O 들겠습니다. 2-1번 영수회담 역대 최저치 찍은 국정 지지율 회복 모멘텀 될까요? X 들겠습니다. 2-2번 윤 대통령 조국 대표도 만날까요? 네, X 들겠습니다. 3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O자로 말씀해 주시면? 이 당은 내 거 하겠습니다. 3-1번 네. 한동훈 전 위원장 당권 도전으로 재등판 할까요? 네, X 들겠습니다. 4번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할까요? X 들겠습니다. 4-1번 중립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가능할까요? 네, O 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으로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조금 전에 임명이 됐습니다. 적임자라고 보시네요? 네, 뭐 제가 사실 적임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됩니다만 그렇긴 하죠. 뭐 사실 임명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O를 들었습니다. 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정진석 의원이 뭐 여야 두루 뭐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워낙 이제 또 중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게요. 이분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정무감각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5선 중진 의원이다가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고 뭐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만 근데 다만 그 정진석 의원이 그동안 그 용산을 둘러싼 논란에 이렇다 할 발언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에서 즉각 제재한다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비서실장 인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총리 인선 남았습니다. 네. 총리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하긴 했었는데 야당 인사가 총리하는 일도 가능할까요? 뭐 야당 인사가 총리하는 일이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굉장히 좀 공경에 몰렸을 때 이제 김병준 총리 카드가 뭐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근데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러니까 일단 경로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이름이 나왔던 경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영수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 좀 공개된 경로라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 이제 비서실에도 정확히 의중이 비서실에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좀 통과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선 과정, 뭐 이제 인사 문제에서 또 비선 논란이 또 일기는 했었어요.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른바 이제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그 대통령실의 주요 라인이 몰랐다 뭐라는 데 있었거든요. 네네.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 라인에서 이를 부인했었는데 그럼에도 그 관계자가 언론에 이것은 검토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참모들이 사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기자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통령실에 이게 김건희 여사의 입김으로 기용된 참모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뭐 비서관이 몇 명이고 행정관이 몇 명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OX는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거였습니다. 네. 일단 첫 영수회담이에요. 이거는 좀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기로 한 거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영수회담이 없었고 그 사이에 좀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뭐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그 사실 양측 지지자들이 서로를 굉장히 적대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론 분열 뭐 이런 말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을 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격해지면 이제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충돌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우려가 됐는데 어쨌든 서로가 뭐 대화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잠깐 짚어야 되겠어요. 지난번 OX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네네. 전격적으로 만나시네요. 네, 정치계의 펠레라고 저는 부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펠레인지 매 시간 네네. 이렇게 좀 하나씩 확인하는 약간 늘 그런 말씀을 시간이 드리지만 있네요. 제가 했던 얘기가 5분 네. 뒤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격적인 영수회담 이제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서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사실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은 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면밀하게 이 영수회담이 접근이 된 거였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뭐 시간이나 의제가 좀 조율된 상태에서 이 얘기가 발표가 됐을 텐데 사실 좀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네.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좀 국정 운영의 모멘텀을 좀 이렇게 저렇게 모색을 하다가 좀 영수회담까지 생각이 미쳤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회담 테이블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올라갈 거라고 아까 5를 네. 줘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기조는 사실 네. 관전재정이었고 평소 기조랑은 좀 정반대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거 대통령이 받을까요? 글쎄요. 그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는 차이가 크니까요. 근데 다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총선 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과 굉장히 가까운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과 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것 없다라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총리 인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국회에서 뭐 최상병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있다 보니까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면은 그래도 뭐라도 좀 성과가 서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대통령실에서 고민해볼 여지는 좀 열어둔 것 정도는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짧게 이번에 영수회담을 두고 이준석 조국 각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조국 대표는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물어봤을 때 X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두 야당 대표와 안 만날 걸로 보세요? 그 다 야당 대표를 모두 한 번에 모아서 만나기는 좀 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조국 대표의 좀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그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는 차기 대선 주자 1위인 반면에 이제 조국 대표는 이번에 이제 대선 주자로 부상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차기 뭐 1위 주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좀 접근법은 다를 수가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다른 야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영수회담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회복 모멘텀이 될까 여쭤봤는데 X라고 하셨어요. 네, X를 들었는데요. 뭐 지금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뭐 총선 직후에 보수층의 좀 응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힘이 빠졌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보수 지지층이 좀 신이 날 만한 이슈라든지 좀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이고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결과로도 나왔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보수 지지층을 활성화시켜야 할 텐데 뭐 거국 내각이나 협치 등이 강조가 되고 또 25만 원 네. 얘기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받게 된다면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25만 원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좀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봅니다. OX 3번으로 가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고 있는데 네. 오자로 그 의도를 제가 표현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 당은 내 거라고 하셨던가요? 네. 설명 일단 좀 부탁드려요. 네, 그 홍준표 시장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당을 지킨 좀 이제 보수의 본류라는 입지를 이제 본인이 내세우고 있고 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켰다라는 본인의 정체성 측면에서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총선 결과로 좀 위험에 빠진 그런 상황에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좀 이제 좀 덜어주는 듯한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의도와는 좀 무관한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대권을 노려야 하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지금 공격해야 할 사람은 이제 차기 여권 주자 1위,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과 교감이 있을 거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죠. 이제 지난 16일에 만났는데 그 시점이 참 묘했던 것이 그 홍준표 시장이 이번 총선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좀 한동훈 위원장이 있다 이런 공격을 쏟아낼 즈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불러서 좀 국정을 논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니냐 좀 이런 해석들이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번, 4번, 4-1번까지 결국은 정계 이 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대표 연임할지, 또 추미애 당선인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가능할지 여쭤봤었는데 네. 각각의 미래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은 그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실무형 비대위가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당권 도전에 대해서 아까 X라고. 네네 당권 도전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 비대위가 좀 어떻게 꾸리고 이 전당대회 시점을 어느 정도로 미루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아직 분명한 얘기를 뭐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예.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기 당권에 도전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추미애 가능할까요? 국회의장은 그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을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번 총선 결과가 좀 당원들의 뭐 민주당 당원들의 좀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해졌던 총선이어서 글쎄요, 국회의장의 뭐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